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안전문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정보보호 그리고 이 정보보호를 어떻게 이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사회에서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미래 사회의 그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인 이 사회 안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시적인 것부터 범죄 문제와 관련된 이 미시적인 것,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어떤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대두가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미래의 우리 안전에 중요한 각종 이슈 사안들이 어떤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되고 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토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영화 서치라는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실종자, 즉 자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서 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 딸이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 또 어떤 이 접속했었던 포털, 각종 SNS,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실종된 이 가족을 찾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각종 화면들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직접 서칭, 이 검색을 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이 이 모바일,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뭐 CCTV, SNS 채팅 화면까지 이 다양한 이 각종 이 스마트 기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개인의 행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이 지금 어떤 생각, 또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아주 중요한 이 그전에는 그 개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정보들이 이 현대 생활의 각종 스마트 기기와 밀착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서칭, 이 직접 찾아서 우리가 그 뒤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화의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하루에 뭐 몇 톤씩 받기도 하는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 홍보 전화, 마케팅 광고성 스팸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었던 이메일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수없이 많은 불법 정보나 각종 스팸 메일들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까지 개인정보는 사실 이미 많이 유출이 돼서 우리 생활에 각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인가요?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사기, 기타 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또 뉴스화돼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무단으로 수집한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라든가 내부의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이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개인정보, 이 정보보호라는 것은 정보의 주체인 이 개인이 이 스스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안전하게 수집되고 이용, 관리되도록 하고, 또한 정보 주체, 바로 이
여러분 개인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가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호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구까지 두고 국민들은 적극적인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 대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개인정보 보호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규들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인식도 하지 못했었던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들이 이미 벌써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수가 공유되거나 또 내지는 이 유출돼서 악용되는 사례까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 사항들, 뭐 인적 사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뭐 개인의 주소라든가 뭐 출생지라든가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의 이 인적 사항이 그냥 이름만 노출된 게 아니라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민등록번호와 이 개인의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나 아니면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러한 인적사항 정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약을 타서 여러분들이 이 진료 이후에 치료 과정에 들어갔거나 이러한 중간 과정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의료인들한테 보건의료 종사자들한테 노출되게 되는 개인정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책을 빌려다 보는지, 어떤 TV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어떤 SNS나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다운내려 받는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정보나 아니면 정신적인 정보, 그 외에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라서 어떤 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나중에 뭐 결혼이나 아니면 상속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자산이 쌓이게 되면은 개인이 갖게 되는 이러한 재산 정보까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정보가 여러분들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이미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적사항, 신체 정보, 정신적인 정보, 사회적 정보, 재산 정보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결합돼서 종합적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개인 한 사람의, 마치 우리가 앞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자기 주변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고 이 사람이 심지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추적을 하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개인의 정보 침해가 아주 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인 정보가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몇십만 명, 뭐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 인구의 뭐 절반 가까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유출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피해로까지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이미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쌓여져 있는 개인정보, 이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100만 명 이상 단위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벌써 100만 명 단위의 굉장히 많은 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만약에 하나라도 유출되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돼서 이용되거나, 더 나아가서 이게 그 사람을 대체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안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이미 벌써 상당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이 보유 처리자가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또 그 과정에서 혹시 정말로 악의적으로 고의로 이를 유출했었을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의 이 경험도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개인이 스스로 이 정보의 어떤 생산이나 유통이나 아니면 이러한 공유에 대해 가지고서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말로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해서 직접 고의로 유출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는 해킹을 통해서 가져가거나 뭐 이러한 이 케이스가 사실 우리가 뉴스 보도에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발생한 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좀 더 체계적인 방어 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로 유출하거나 과실로 유출되는, 즉 내부인에 의해서 유출되는 이러한 요인보다는 밖에서 누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침입을 해서 일부러 빼내가는, 즉 해킹을 통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유출하는 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유출되는 개인정보에 소속되어 있는 이 연령대별 구성도 보면은 실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인구들, 즉 30대, 40대, 50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정보를 추출해 가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빼가고 또 이게 현재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또는 범죄에 악용될 목적으로 해서 유출되게 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이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엑셀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은 누구의 앞서서 얘기했었던 뭐 인적 사항이든 그 사람의 재산 정보든 신체 정보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 다 유출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유출됐었을 경우에 이를, 사실 유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유출됐었을 경우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에 대한 방어 체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들이 암호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즉,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 관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해서 이 체인 형태로 연결 고리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 저장 환경에 이 블록 단위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록 단위로 저장을 했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냥 어떤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가치 있는 어떤 뭐 금융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갔고 이게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또 쌓여져 있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P2P 방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들 간에 서로 연결돼서 모두 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정보에, 즉 이 블록 단위에 있는 어떠한 이 데이터에 누가 접속을 했고 누가 가져갔고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분산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소유자 간의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 이를 암호화해서 블록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블록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하고 네트워킹으로 한 다음에 이를 분산 저장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소유권이 A에서 B로 옮겨졌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투명성 또는 이 보안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이 개인정보에 만약에 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사실상 오픈돼서 노출돼서 엑셀 파일에 그대로 실명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를 누가 생산을 했고 또 생산된 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과연 이 유통을 했고 또 유통된 이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디에 보관 내지는 소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명확하게 이 필요한 정보 내지는 데이터 어떤 뭐 이 금융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 있는 DB가 어떻게 유통이 됐고 어떻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실예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학교에 뭐 이력서나 아니면은 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존의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떼주면은 떼준 서류를 가지고서는 그냥 종이로 인사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캔한 파일로 보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위변조 확인에 대해서 일일이 이거를 이 인사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다시 플랫폼에 들어가서 일일이 모든 것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돼서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받는 뭐 인사 담당자 또 내지는 이러한 각종 데이터들을 최종적으로 보관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제서야 이제 이 동의해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가지고서는 오픈했었을 경우에 이미 블록체인 기술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최근에는 이 금융 거래 정보로 직접적으로 이 적용을 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개인 간의 송금을 한다라든가 뭐 어떤 사람한테 뭐 이 기금을 보낸다든가 세금을 낸다라든가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상에 이러한 기록들이 모두 블록 단위로 저장이 돼서 이게 체인처럼 연결돼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도와 이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과정 전체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 정보가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돼서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이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들은 최근에 뭐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뭐 코인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 각종 신용 서비스의 투명성과 절차 간소화에 아주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안전성이 보장된, 이 투명성이 보장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각종 금융 정보라든가 거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코인과 같은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들 있는 이러한 이 거래 정보들을 개인 정보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그 중간에 불필요한 시간, 거기에 불필요한 노력, 경비 이러한 것들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즉 우리가 앞으로 각종 개인정보가 더 많아지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더 보관하기 어려워질 텐데 이를 과연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타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각종 서류들 이러한 데이터들이 바로 암호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가 또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각종 데이터들이
안전하면서도 또한 이 적재적소에 이게 정확하게 도착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어떤 개인의 인증 과정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각종 기술들이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사회 서비스로 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어떠한 이 범죄자 내지는 용의자의 각종 정보에 대해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화 시켜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도주 중인 사람을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현장을 출동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도 어떠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이 데이터에 기반한 어떠한 개인정보 유출 없이 관련되어 있는 뭐 형사사건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교정시설의 기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할 수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그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 아니면 그 사람을 추격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각종 이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뭐 모바일이라든가 디바이스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각종 기기들이 지금 현재 기준보다 약 10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각종 우리가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 IoT 사물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한번 봤었던 것처럼 사이버 보안, 즉 이러한 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한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암호화되어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냉장고에도 이제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연결되고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종 블루투스 기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한테 또는 많은 기기와 디바이스들의 공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라도 혹시 냉장고가 해킹당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킹당해서 우리 스마트폰이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들이 더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각종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앞으로 더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슈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책임 있게 관리할 만한 이 관리기관과 이 관리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집행 권한들을 쉽게 말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명확한 책임 소재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돼서 어떤 이 불필요한 어떤 간섭이나 아니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이 각종 이 규제 철폐와 관련돼 있는 이 양 법규, 양 제도들이 서로 이 병행해서 즉 서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이 관련돼 있는 이 법적, 제도적 시스템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본 우리 이 미래 사회에 맞이하게 될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도 몰랐었던 각종 인적 사항이나 아니면 신체 정보, 재산이나 사회적인 정보들이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경우에는 또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유출이 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실감을 하고 있을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서 청장년층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킹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면 유출될수록 당연히 소비자의 입장, 이 시민의 입장,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는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장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간에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이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절차라든가 그 중간에 들어가게 돼서 확인하게 되는 각종 시간이나 노력이나 경비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금융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신분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 과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불필요한 어떠한 제3자의 간섭 없이 바로 P2P 방식으로 해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드론 또 이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첨단 기술들도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제 마련, 특히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관에 대한 이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사실 책이 나온 것 자체는 1984년보다 훨씬 이전인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 20세기에 아주 이 혹독했었던 어떠한 이 세계대전의 이러한 아픔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이 빅브라더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알겠지만 빅브라더라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감시 속에서 그리고 이 핍박받는 특히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돼서 이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삶보다는 어떤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의 하나의 부품처럼 활용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러한 시각으로 썼었던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에서 나오는 빅브라더, 우리가 주변에서 뭐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러한 사례를 토론할 때 빈번히 나오고 있는 키워드, 이 1984 조지 오웰이 생각했었던 빅브라더는 과연 우리가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빅브라더가 존재를 할까요? 라고서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다양한 답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빅브라더가 존재한다.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과 소설에 나오는 시대상이 같은 거는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함이 있다라고 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소설을 한번 권하면서 또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랄한 사회적인 비판적인 측면을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조지 오웰이 얘기했었던 1984의 개인정보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빅브라더 입장에서 현대사회에 빅브라더가 있다면 이 빅브라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아진 개인정보를 혈안이 돼서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인 노력, 제도,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사회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개인정보 보호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안전 문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테러리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테러리즘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